동맥경화로 박정선 이제 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성 소재 같은 거를 만들고 이제 진단하거나 이제 치료하는 쪽에서 하는데 사실은 뭐 저희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노백이 아니라 하이텍이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관련된 내용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술들에 대해서 동맥경화를 표적화할 수 있는 이제 진단 그리고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소재를 일단 만들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카테터 기반 광 치료할 수 그러니까 빛을 쏠 수 있는 카테터 이제 시스템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저는 이제 뭐 다양한 그러니까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약물 전달 개발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타겟 딜리버리 하거나 다양한 바이오 센서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광역공 치료, 빛을 이용을 해서 질병을 이제 치료하는 건데, 광역공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광민감제 그리고 광민감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레이저 이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산소 분자가 필요한데, 일단은 이 광민감제 이렇게 이제 그 튜머 조직이 있으면 광민감제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이제 레이저를 쬐어주게 되면 그 광민감제가 활성화가 되고 암 조직 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산소 조직을 활성산소로 바꾸면서 그 활성산소가 이제 암을 죽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이제 암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임상에서 피부 미용 쪽에도 이렇게 여드름 치료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그러니까 광역공 치료 이제 PDT는 이제 암 세포를 이제 이렇게 제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여드름 치료처럼 이렇게 피부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처 있는 조직에 이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도 이제 현재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가장 많이 이제 연구가 됐었던 거는 이제 암 조직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고대 도로병원 심혈관내과 김준환 선생님 그리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이용기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저 중앙대학교 저 이렇게 해서 세계 공동연구들이 이제 한 5년 정도 된 거거든요. 5년 전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동맥경화 쪽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해보자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연구인데요. 이제 PDT라는 게 이제 그 동맥경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2008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광민감제를 혈관에다가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맥경화 조직 내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축적이 되긴 할 건데, 그때 이제 뭐 정확한 뭐 정보 없이 그냥 저런 빛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카테터를 집어 넣어가지고 동맥경화 조직에서 빛을 조사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된다, 혈관이 안정화가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무런 그 뭐 정확하게 그 물질이 타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정보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래서 이제 빛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이제 선행 연구로 일단은 이제 그 동맥경화 플락의 이제 주요 세포의 이제 거품 세포에서 발현하는 그 수용체를 타겟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고 이렇게 그 혈관 조사를 해서 이제 처음에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레이저 시스템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혈관에서 쪼여줄 수 있는 레이저 시스템 개발이 좀 덜 돼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빛을 쪼여주고 경동맥에서 플락이 줄어드는 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됐던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보고됐던 그 결과로 해서 보게 되면 일단 광민감제는 이제 저분자량이기 때문에 몸에 투여를 하게 되면 그냥 온몸에 다 퍼지게 돼요. 이제 광민감제를 이렇게 투여를 받고 나서 밖에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냥
그다음에 해피데이에서 이게 빛을 받게 되면 화산 감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단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물질을 처리를 하고 나서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그 혈관 내에서 이제 빛을 쪼여주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빛을, 저 빛을 동맥경화 조직에 선택적으로 쪼여줄 수 있는 점인지 이런 정보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 21년도에 이제 발표했었던 것 중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혈관 내에 빛을 쪼여줄 수 있는 이런 그 카테터 베이스 레이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그 피부 조직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실험을 할 때도 여기 경동맥 부분을 오픈을 해서 일단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PDT 기술이 좋기는 하지만 피부 조직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암이라든지 여드름 이런 거에는 치료 효과는 좋은데 그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조직을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플랍 조직에 선택적으로 방민감제를 전달하자. 두 번째는 혈관 베이스에서 빛을 쪼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개발하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타겟할 수 있는 물질은 거품세포 표면 수용체에 가발할 만한 렉틴 원이라는 타겟할 수 있는 물질을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뭐 거품세포 내로 잘 전달이 되는지, 그 다음에 레이저를 쬐었을 때 거기에서 실제로 이런 활성산소가 나오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혈관에 보면 뭐 혈관 내피세포, 스무드 버스 시스템, 그 다음에 플락을 구성하고 있는 마크로파지나 거품세포가 있는데 뭐 이런 정상세포에는 독성을 주지 않고 마크로파지나 거품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토끼 동맥경화 모델을 가지고 물질을 투여했을 때 플락에 제대로 잘 축적이 되는지 이렇게 보면 정상세포보다는 마크로파지에 거품세포에 더 많이 축적이 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빛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더니 일단은 빛을 쪼였을 때, 혈관 내에서 쪼였을 때 어떤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혈관 수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쪼이고 나서 저기 마크로파지나 뭐 폼셋에 대한 활성도 그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치료 효과가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실제로 레이저를 치료를 하고 나서 28시간, 그 4주 뒤죠. 4주 뒤에 보면 이제 염증성 신호, 즉 마크로파지 액티비티가 많이 줄었다고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검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플락이 이제 많이 치료됐더라. 뭐 이런 메커니즘들을 전체적으로 다 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데이터를 보여주면 딱 좋은데 증명상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레이저 치료하기 전, 치료 후에 요 하얀 부분만 이제 레이저를 쪼인 건데요. 이제 레이저를 쪼이지 않은 염일제는 4주 뒤에 보게 되면 여기 라인이 여기 부분, 혈관에 플락이 사라지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독성은 없었고 그 배식세포나 거품세포에 선택적으로 잘 표적이 됐고, 그다음에 진단하면서 동시에 치료가 가능했다. 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뭐 혈관 기관에서 이미징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뭐 관상동맥 질환 관련된 것도 적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물질 자체가 이 거품세포라든지 대익세포를 타겟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기표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나노, 그러니까 표적 나노입자 소재. 두 번째는 진단하고 치료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카테터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